먼저 제 발표는 저희 홈페이지나 대회 공고문에 대회와 관련한 사항들은 다 나와 있어서 다음적 그런 사항들은 배제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제가 여기 브루나이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저는 갔다 와봤습니다. 브루나이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 2달 전쯤에 브루나이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이 산업자산 정책과에 온 지 채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첫 미션이 브루나이를 가는 거였는데 브루나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인구 40만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 섬이 이제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그 북부에 또 이제 인도네시아 땅인데 말레이시아 땅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절반만한 크기의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에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석유하고 가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GDP의 3분의 1을 갖다 석유가스 수출로 얻는데 국민소득이 4만 불에 불과합니다. 재작년에 그 브루나이 국왕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직접 비행기를 몰고 와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사실도 잘 모르셔요. 아무튼 오셔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한국이 이제 브루나이에 투자 좀 해달라고 왔었는데 그때 또 유명해졌던 게 브루나이가 그 복지 시스템,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무상 교육, 의료, 주거. 주거는 한 30만 원만 내면은 그냥 지워줍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이제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고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 행복지수가 세계 1위 내지 3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석유나 가스는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나라 내부에서도 한 30-40년 후면 고갈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운 것이 이제 한 2008년경에 브루나이 장기 국가 개발 프로젝트라는 걸 세워서 산업을 좀 다각화하고 2030년경에는 Knowledge Based Economy,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이 되려면 산업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적인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생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나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최근 2012년에 특허청이 개청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 특허 출원이 조금씩 늘어나서 작년에 총 특허 출원 건수 한 170여 건, 그 중에 외국인 출원 건수 한 30건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특허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나온 특허를 얼마나 잘 활용할지를 브루나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작년 말부터 우리 특허청에 IP 정책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브루나이에 간 것도 이걸 거예요. 브루나이 환경이 어떤지 산업이나 R&D, IP 환경이 어떤지 한번 사전 답사하러 갔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브루나이에서 왔던 이 요청 사항은 딱 이거 한 장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려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 특허 등록된 것 중에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업할 만한 특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가려서 선별해서 그걸 갖다가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다가 제가 모르는 단어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브루나이의 R&D 지원 센터, 지원 프로젝트, 지원 계획들인데 이 빨간색으로 된 해커톤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제가 특허청에 온 지 한 13년 됐는데 IP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해커톤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해킹과 마라톤 협사가 많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회를 열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지나갔었는데 저희 타이틀에도 나있지만은 올해가 50주년 기념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본 행사가 있는데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이드 부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발명의 날 행사를 이제 저희 과에서 일단 주관하고요. 제가 하진 않지만 바로 옆에 다른 서기관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행사 관련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여러 사람한테서 받는 와중에 보니까 그 일정 중에 무슨 국제 IP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이 주관하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기관에서 하는 발명 대회도 있었고 여성 발명 대회도 전시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딱 봤더니 발명인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없더라고요. 그 발명의 날이니까 당연히 발명인이 주인공이 되는데 물론 발명의 날 본 행사에 이제 그동안에 공적이 있으신 분들은 훈장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게 어떨까 하다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제가 봤던 해커톤이라는 단어가 생각났고 이걸 좀 더 연구해봤더니 저희 청에서는 해커톤에서 안 했었는데 한 번도 발명대회는 했었지만은 이런 해커톤은 안 해봤고 미래부나 이제 중기청, 타부처에서도 많이 했고 요즘 제조업에서 처음에는 IT 기업에서 시작됐지만 전 제조업 분야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이 한 6건인데 이것 말고도 최근에 있었던 개최됐던 해커톤도 많고 앞으로 계획된 해커톤도 많습니다. 보시면 거의 공공기관하고 정부부처죠. 중기청, 서울산업진흥원도 서울시 하나 있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IT 기업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도 기업 해커톤이라고 했었고 제조업에 이어서 공공 분야에도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톤이 왜 각광을 받느냐? 물론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웹 서핑을 통해서 정리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커톤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는 와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경쟁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력으로 이어져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요. 해커톤을 반복적인 일상 업무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가 안 해봤던 일에 도전이라고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해커톤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 번 참가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가 아니고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있는 디자이너, 그러니까 본인 개발자일 경우 다른 디자이너나 기획자들과도 그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계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페이스북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해커톤을 꼽았고 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에 이어서 공공 분야도 이런 혁신하고 뿐만 아니라 창업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툴로서도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해커톤, 특허 해커톤이 다른 해커톤과 뭐가 다르냐? 일단 특허가 붙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게 왜 특허가 붙게 됐냐면 다른 해커톤은 보통 분야를 갖다 한정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IoT, 사무 인터넷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많이 하고 아니면 환경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좀 넓혀서 하는데 저희는 그 시작을 갖다가 이미 발명 특허로서 인정된 특허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순히 이용하는 건 아니고 그걸 당연히 그 시제품화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또는 이번에 상품 아이디어 모집하는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덧붙여서 새로운 발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발명이 또 새로운 특허가 될 수도 있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들은 이제 기술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IoT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 분야가 되게 넓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일단 출발점은 되게 좁다기보다 좀 스페시픽한 무선 충전기, 태양광, 워킹화 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이디어들도
좀 비교 가능하겠죠. 보통 해커톤 다른 데를 보니까 이렇게 자유주제로 하거나 좀 넓게 해버리면은 각각 산출물들이 다 대각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나은지를 갖다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도 뭐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로서 시제품 뿐만 아니고 사업화 기획이라는 결과물을 덧붙이고요. 물론 다른 해커톤에서도 보통 이렇게 시제품뿐만 아니고 IoT로 하면 시제품이 나오겠지만은 모바일로 하면은 앱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PT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덧보는 경우가 있지만은 저희는 이 부분을 상당한 비중을 둬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요 밑에 뭐 한 가지가 좀 빠져 있습니다. 요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빠진 구구가 뭐냐면 특허만으로 비즈니스는 진행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 뭐 보니까 발명한 가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업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일 정도로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앞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야 될 벽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소기업 CEO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왜 사업화를 하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위로 꼽은 것이 사전 기획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기술은 괜찮은 것 같아서 받아놓고 봤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또 그걸 고민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일상의 업무에 좀 시간을 빼앗겨야 보니까 이런데 이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금이나 인력 부족도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부재도 원인입니다. 이 기술 부재라는 것은 특허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다 곧바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굉장히 성숙도가 높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전받으면 특허 명세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인력이 마찬가지로 자금이나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론 50시간.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국내에서 열린 특허 해커톤은 보통 48시간이 최장이었고 저희는 50주년이니까 당연히 50시간을 했습니다. 이 특허 해커톤의 추진 흐름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상품 아이디어 발굴, 이게 지금 현재 4월 27일까지 저희가 상품 아이디어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받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 LS 그룹에서 이번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LS 그룹에서 개발한 그 기술 3가지 기술에 대해서 특허는 한 8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니즈, 기술 수요를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데서 어떤 중소기업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게 만약에 서로 그 니즈하고 그 특허 기술에 어떤 접점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베스트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베스트된 아이디어가 이제 상품 아이디어로 이제 승화돼가지고 공모를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여기 이제 대중의 집단지는 이제 여기다 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선정은 4월 말에 하고요. 이 선정된 아이디어는 한 10건을 선정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바로 해커톤을 한다고는 돼 있는데 저희 FAQ에도 나와 있지만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건 이 아이디어가 좋다는 취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꼭 시제품을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단 전문가들이 선정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면은 좀 더 결과물 자체도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좀 더 디벨롭된, 본인들이 했는데 그 아이디어 업무를 했는데 선정은 안 됐지만은 내가 생각에 우리 아이디어가 더 좋다. 이걸 갖다 시제품화하면은 다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또는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해커톤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해커톤 본선에 임하시게 되면은 그 팀을 이루어서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기획을 하게 됩니다. 네, 시제품 제작은 말 그대로 그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했던 걸 갖다가 실제 실물로 구현하는 겁니다. 모든 기능이 되도록. 그리고 뭐 이 과정에서는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IoT를 결합해서 개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참가팀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따로 도구나 이제 재료를 갖다 준비하진 않고 그걸 준비하실 수 있는 자금을 갖다가 나중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기획입니다. 사업화 기획은 아까 중소기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사업화 기획이 안 돼 있으면 특허 가지고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현하시는 이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이며 이거에 관련된 시장 규모는 어떠며 그 판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여하시는 팀에 항상 뭐 기획자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분 주도하에 이제 이런 것들도 수립을 하시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우수팀을 수상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수상작에 대해서 수상팀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타터 직접 창업을 갖다 지원해드리는 후속 지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할 여력이나 시간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아이템과 기획안과 CF를 갖다가 사업할 다른 중소기업을 찾는 걸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시제품이나 사업화 기획이 다 LS의 특허에서 비롯이 됐다고 한다면 그 특허를 이용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후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 하에서 이제 추진이 돼야 되겠죠. 이게 8번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LS 전선, 산전, 네트워크스에서 특허를 개방해 주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뒤이어서 LS에서 오셔가지고 특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트워크스는 좀 기술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안 오셨고요. LS 전선은 무선 충전기 또는 무선 전력 전송 그리고 LS 산전에서는 태광 발전 시스템으로 하셨습니다. 기술 수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술 신용 보증 기금에서 기술 이전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테크 브릿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 기술 정보도 있지만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보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는 현재 한 580건, 한 600건 정도 기술 수요가 올라 있는데 제가 한 3월 말 기준으로 저희 LS 특허나 LS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기술 수요들을 1차적으로 그냥 반출인 겁니다. 한 60건 정도가 올라 있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도 있고 구체적이어도 문제일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LS 특허하고 적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이디어나 해커톤의 그 주제를 LS 특허로만 한정하지는 않고요. FAQ에도 올라 있지만은 LS 사업 분야,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전기, 소재 분야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와 관련된 특허, 그 기술이라면 그 상품 아이디어도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대신에 저희 그 배점 점수에 보면 상품 아이디어 선정 기준에 한 10% 정도가 이제 LS 특허에 관련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S 특허는 아까 방금 보였었던 무선 충전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워킹화 관련 그 특허하고 얼마나 관련이 되느냐에 따라서 10점을 갖다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특허를 활용하신 아이디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매칭을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 정보가 아주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릅니다, 사실. 근데 기보에서도 이거는 이제 기업 비밀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오픈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필요한 점은 이제 기업의 규모,
그다음에 뭐 매출이나 종업원수, 그 연구소가 있는지 아니면 전담 연구 인력이 있는지 여부하고 주요 제품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중소기업이라고 다 같은 여건에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중견기업 소위 이제 그 300명 이상이고 뭐 매출이 300억 이상이면서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특허를 라이센스만 받으면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뿐만 아니라 노하우 제공도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허 문헌의 대부분의 이제 정보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거기에 된 정보만으로 실제 했을 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이센싱이 필요한 이유가 그 대기업하고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런 라이센스 노하우도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력이 안 돼서 특히나 이런 특허를 제공받아도 이걸 갖다가 이제 생산화로 이어지기 힘든데 이런 경우는 특허로 된 이제 소재나 아주 간단한 장치 이런 걸 제공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약간의 그 디자인만 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소기업에 맞는 특허겠죠. 이거는 그 미국에서 1997년에 스티븐스 앤 벌리라는 두 사람이 혁신 아이디어의 아이디어가 이제 신제품으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살아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처음에 이제 3,000건의 그 아이디어 그냥 여러 사람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아이디어 내듯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쓸만한 걸 갖다가 이제 간추린 아이디어가 한 300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일단 어떤지 한번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건 125건. 4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 9건.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건 4건. 그다음에 제품 출시는 1.7건. 중에서 한 건이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한 건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9.97%가 처음에 있던 아이디어를 다 쓸모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이게 보시면 그냥 선형으로 보이지만 이건 옆에 로그 스케일입니다. 훨씬 그래프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영향을 보이죠. 근데 저희 특허 해커톤의 특징은 여기서 한 9건 정도 되는 게 보통 이제 특허 추론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 9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성공 확률을 갖다 높이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도 중소기업 CEO가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품화를 해서 신제품이 돼도 처음에 나온 제품은 완성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시되고 나서 이제 여러 고객들로부터의 불만이나 불평들 이런 걸 접수해서 개발 개량이 이루어짐으로써 간신히 이제 팔릴 만한 완성도 높은 제품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특허청 심사관을 한 13년 중에 한 절반 정도 심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계를 전공했지만은 저도 뭐 어렸을 때 변명가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거 한번 이게 좋으면 이제 나중에 대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생각들을 가끔씩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했던 생각인데요. 그 전에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 아이가 이제 37개월 된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TV를 보게 되면은 어느샌가 이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죠. 그래가지고 계속 타일러도 뭐 반복이 되길래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 TV에서 요즘은 거리 같은 거 측정하는 거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쉽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부여를 해서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TV가 어두워지거나 꺼지게 하면 아이들이 개보다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4살 정도면. 그래서 반복 학습 효과에 의해서 떨어져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든 건 저녁이었고 다음날 가서 바로 전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뭐 무수히 많은 특허가 이미 94년부터 나와서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사업화가 안 됐을까? 그래서 이 길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심사만 했다 보니까 제 친구나 후배들이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술 마시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두 번째가 제 대학 동창인데 기계연구원의 연구원입니다. 다 자기 전문 분야 아이디어들을 알고 보통 이제 자기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아이디어들인데, 이 친구는 이걸로 이미 특허를 출원을 했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얘기를 듣고 듣는 순간 심사관에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미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얼음을 넣은 음료수의 경우에는 얼음이 녹으면 당연히 싱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그 음료로 얼음을 만들면 녹화도 그 맛을 유지하지 않느냐,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당연히 그 다음날 그날 제가 술 마시면서 너 니꺼 특허 있냐 없냐 해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한 10,000원 내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제가 그랬죠. 특허가 한 2-3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고요. 이것도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후배인데, 이것도 한 2달 전에 저를 만났는데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 일정을 스마트폰에서 보통 입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연구실이나 집에 있는 달력에 연동이 되면 그게 이제 전자 캘린더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번거롭게 그 캘린더마다 다 일정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도 되도록 하면은 뭐 캘린더에다 표시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입력. 들었을 때도 뭐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뭐 제가 저녁 먹고 들어가서 바로 검색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아이디어 중에서 뭐 한 번도 없었던 아이디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저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일상에 있는 물건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방법론이, 특허에서 시작하는 방법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특허는 보통 최근에 된 특허라서 거기에 덧붙인 발명은, 거기에 아이디어가 덧붙인 거는 똑같은 게 이미 나와 있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좀 개인 발명가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특허 무료 검색 시스템이 있어서 간단하게 키워드 검색만 해보셔도 대충 자기와 똑같은 아이디어가 이미 있었는지 비슷한 게 있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트를 통해서 이제 각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최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세 번째 수익입니다.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1등이시면 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20개 팀 중에 12팀이 이제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또는 창업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LS 이제 수상하신 분들은 LS 취업하실 경우에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 창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일 경우에 사업화를 이제 필요한 투자자를 갖다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염두에 두는 혜택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오늘뿐만 아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이따가 그런 트리즈나 이종 특허 검색 방법론, 이런 발명의 방법론을 교육받으실 수 있고, 5월 6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커톤 자체가 또 체험의 기회이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이걸 통해서 만약에 최종적인 결과물을 본인들이 라이선스 받는다면은 기술적으로 우승할 뿐만 아니라 특허를 받은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제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대중의 아이디어로서부터 걸러진 이제 전문가들이 거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 얻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기업으로서는 만약에 라이센싱으로 이루어진다면 라이센싱 수입이 있고 또 이게 전형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또 다른 연구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 선발 실상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화 가능성 40점은 뭐 그 아이디어의 독창성,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그리고 양산에 적합한지, 시장성은 뭐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잘 팔릴 만한 것인지, 특허 관련성 아까 말씀드렸고 중소기업 수요 부합성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해커톤 참가팀은 20개 팀을 선발하게 되는데 아이디어 선정자하고 응모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전문 분야 전공 경력, 자기 소개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해커톤 시상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저도 이런 공모전은 처음 기획을 해보는데 타 사업에서도 항상 이런 유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미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좀 일거양득을 갖다가 그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 1, 2번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타임에 다른 공모전에 가셨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도용했을 경우도 안 되고,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를 허위로 하신 경우도 안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회 자체가 제일 큰 목적이 발명가가 주인공이 되는 그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만들어보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하시고 이번 기회에 특허 해커톤에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